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위생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대기오염으로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환경 측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대기오염으로 이제 오염의 어떤 상태들, 그러니까 이런 오염인데 이거를 어떤 오염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게 있고, 대기오염 물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 일단은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기 때도 살짝 정의를 공부를 했지만은 뭐였냐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대기오염을 했어요. 뭐 매연을 만들든지, 또는 뭐 먼지를 만들어내든지, 또는 용접 과정에서 어떤 뭐 퓨움이 나온다든지 등등의 어떤 안 좋은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안 좋은 공기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대기오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기오염 물질은 그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1차 오염 물질입니다. 발생부터 오염물질.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됐을 때부터 오염물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분필을 쫙 세게 하니까 뭐가 나오죠? 분필가루 나오죠. 발생서부터 오염물질인 겁니다. 요거 1차 대기오염물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이런 거 바로 1차 오염물질이 되겠죠.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1차 대기오염물질이 되겠죠. 또는 뭐 해안지방에 바닷가에서, 우리가 바닷가 보면 소금기 있는 그 공기가 날라와요.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소금 입자들이, 해염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역시나 바다에서 바로 오염물질로 나오는 거죠. 1차 오염물질입니다. 발생부터 오염물질인 것들.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또 뭐 해염 입자, 뭐 알데히드류, 뭐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1차 오염물질이 되는 거고요. 자,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면은 1차 오염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 1차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얘가 다른 물질하고 반응해서 어떤 물질로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하든 덜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하든 어떤 다른 물질로 변한 거예요. 1차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다른 물질과 변하는, 또는 그냥 오염물질이 있는데 얘가 1차 오염물질하고 만나서 다른 물질이 되는, 뭐 똑같은 거죠. 그쵸? 뭐 사과 더하기 배는 사과배나, 배 더하기 사과는 배사과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SO2가 나왔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갖고 산화가 되면서 독성이 더 증가된 삼산화황, SO3, 이런 형태로 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 얘도 NO로 나왔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NO2가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2차 오염물질에 들어가는데,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얘도 2차 오염물질이고 1, 2차 오염물질은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오염물질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지? 차이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차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오염물질은 이런 겁니다. 굴뚝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배출되냐면 아황산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삼산화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산화황은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SO2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출되는 이런 1차 오염물질의 형태도 띠지만은 공기 중에 어떤 물질하고 결합해서 1차 오염물질이 다른 물질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1, 2차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는 연소되지 않은 그냥 황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황덩어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만나갖고 이렇게 아황산가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황산가스도 1, 2차 대기오염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되셨나요? 바로 배출될 수도 있고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물질. 이해되셨죠? 요거 그래서 걸핏하면 이거 2차 오염물질인데
2차 오염물질 맞아요. 근데 1차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오염물질에 이거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포함되는 거죠. 근데 걔를 다 통칭하는 게 이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대기 중에서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면 2차 오염물질은 순전히 이렇게 반응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 그냥 바로 안 나오고 반응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이 좀 더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애들 보니까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나왔는데 얘가 산소 라디칼이라는 애랑 만나가지고 오존이라는 애가 형성됐대요. 자, 오존이 뭐 바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2차 오염물질로 분류를 하자. 그런 애들이 누가 있는지 쭉 써봤더니 뭐 NOCl, 뭐 PAN. 이 PAN에는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뭐 PAN부터 시작해서 뭐 PPN, 뭐 PBN, 뭐 PBZN 이렇게 뭐 종류들이 많아요. PBZN. 이렇게 지금 PAN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NOCl 여기에 또 H2O2. 자, 이런 애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아까 이 오라디칼이 형성됐는데 얘 왜 형성됐냐면 이것 때문에 형성돼요. 이게 뭘까요? 햇빛입니다. 플랑크 상수로 HB라고 나타내는데 햇빛이에요. 햇빛이 O2에 조사가 됐을 때 얘가 쪼개져요. 태양빛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지면서 O3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NOCl도 비슷하고 PAN도 상당히 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원인 인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알 필요도 없는데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요것만 외우면 되는데 자, 그 원인은 왜 여기로 분류를 하냐면 주로 2차 오염물질에 들어가는 애가 햇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2차 오염물질들을 거의 다 얘네들이 2차 오염물질이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광화학 부산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책에 표시되어 있나요? 없죠. 그쵸? 뭐 태양 광선에 있을 때 농도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만 있죠. 광화학 부산물 하나 필기를 해두겠습니다. 2차 오염물질 광화학 부산물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1, 2차 대기 오염물질들은 제가 과정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직접 배출될 수도 있고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있고 뭐 황산증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케톤류, 알데히드류, 뭐 유기산 이런 애들은 조금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좀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겠습니다. 암기 됐죠? 그렇죠? 세 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2차 오염물질 다른 말로 뭐라고요? 광화학 부산물들.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애들들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 광화학 반응. 특히나 도심지에서 어떤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광화학 말 그대로 빛이 있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자, 도심지에서는 주로 뭐 때문에 오염이 되죠? 시골하고 도심지 다른 차이가 뭐예요? 물론 뭐 에너지 자체 소비가 많죠. 뭐 공장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빌딩에서 난방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쵸. 교통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자,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맞습니다. 교통이 가장 심각해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의해서 오염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3대장이 있습니다. 3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HC, 낙스 그리고 여기 빠졌지만은 CO입니다. CO는 왜 빠지냐면 CO는 광화학 반응에는 기여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들어있는데 자, HC를 갖다가 뭐라고 읽냐면 탄화수소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탄화수소. 탄화수소가 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물질들을 다 총칭하는데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름 냄새 주유소 가면 맡아보신 적 있죠? 왜 나요?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휘발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날아가는 가스, 그걸 VOC라고도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른 말로는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증기화되면서 날아가죠. 그게 우리가 자동차 있을 때 맞진 못하지만 엔진에서 얼마나 많이 날아가겠어요. 또는 그게 배출구로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있고 또 락스라는 거는 질소산화물,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물질들을 통칭하는 건데 얘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얘는 연료 안에 두 가지입니다. 연료 안에 질소가 많이 있으면 그 연료를 연소시키면 질소산화물이 돼요. 또는 연소 과정 중에 굉장히 고온의 연소를 하면 할수록 저 락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에는 질소 성분도 있고요. 자동차 엔진은 보통 1000도 이상이에요. 거의 뭐 1500, 2000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게 고온이기 때문에 락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 반응 때문에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까지인데 광화학 반응에 기여하는 건 뭐라고요? 여기 둘. 거기에 당연히 필요한 재료 햇빛까지 있어야겠죠. 얘 세 가지가 혼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혼합 반응은 광분해 사이클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분해 사이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락스가 있어요. NO가 원래 왜 NO라고 제가 쓰냐면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락스, HC, CO라고 했는데 이 락스 중에 처음에 배출될 때 조사하면은 NO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온에 의해서 락스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고온이 생길 때 주로 배출되는 게 NO2도 약간 나오지만은 NO2가 거의 뭐 10% 미만이죠. 요 정도 수치로 지금 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나온다고요? NO가 나오고. 근데 저 NO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 즉시 거의 산소하고 만나서 NO2가 돼요. 산소나 또는 OH 라디칼이라고 하는 애하고 만나가지고 NO2가 되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자 NO2가 어떤 특이한 짓을 해요? 뭘 하냐면 420 나노미터에 이 파장을 잘 흡수합니다. 햇빛 중에서 420 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우리 그 파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파장 범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400에서 700 범위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무슨 광선? 그렇죠. 이거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우리 지구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왜냐하면 오존이 한 280, 거의 뭐 크게 잡아서 300 나노미터 이하의 유해자외선들은 오존이 흡수하고 300 이상서부터 한 750까지는 우리 여기 지표면까지 들어옵니다. 선생님 더 그 이상은요? 750 이상? 파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은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파장이 길어지면 투과력은 약해집니다. 750 이상 넘어가면 잘 못 들어와요. 투과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파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자, 요 파장들이 들어왔을 때 420 여기 있죠. 이 420 나노 파장을 흡수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분해돼 버려요. 요렇게 분해됩니다. NO하고 O 라디칼로 분해돼 버려요. 자, 그럼 O 라디칼 분해됐을 때 여기서 생성된 O 라디칼 얘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엄청 많죠. 21%나 있는데 걔랑 결합해서 뭐 만들어내냐면 뭐겠어요? 아, 감 좋으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는데 성층권 얘기할 때부터 했죠. O3 만들어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존이 결국 또 어떤 애들 만들어내냐면 앞에서 배운 2차 오염물질들 PAN 소문자가 나가 NOCl
뭐 아크릴레인 아까 쓰진 않았는데 뭐 H2도 뭐 등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2차 오염물질, 광학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오존 지금 현재 농도가 뭐 전광판에 뭐 몇 ppm입니다. 뭐 0.1 ppm입니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오존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이 많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낙스도 많고 지금 HC도 많고 햇빛도 많아가지고는 이런 오존이 많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생겨서 도심지에 광화학 스모그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존 부주의보 뜨면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도심지 공기질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왜 HC는 좀 기여도 안 하는데 저기 왜 써놨어요? HC는 이런 기여를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OH 라디칼, 이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자, 이 반응식은 기억해야 되는데 NO는 HC는 기억하지 마세요. 자, 왜냐면은 이거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참고로 여기서 알데히드 나오고 RO2 라디칼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2 라디칼에 여기에 NO가 합쳐지면은 요게 지금 NO2 되고 RO 라디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성 반응이 있어가지고 결국 HC가 자 공기 중에 있는 OH 라디칼, OH 라디칼은 공기 중에 돌아다녀요. 공기 중 완전 세정제라고 하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물질들인데 뭐 어떤 물질하고 부딪혀서 다 반응 일으키면서 다 분해해버리는데 분해하면서 이런 애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누가 만들어집니까? NO2가 만들어지죠. HC가 NO2 만드는데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NO가 자체가 NO2도 되는데 HC도 NO2 만드는데 기여하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증폭시켜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O2가 O3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 광학 부산물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이클들을 한번 일중 농도 변화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간단해요. 이쪽을 농도라고 하고 이쪽을 갖다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큰 산 하나, 작은 산 3개. 그 다음에 이제 부설로 뭐 사이 봉우리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완벽한데 자 여기 작은 산 큰 산까지만 알아도 끝납니다. 일단 큰 산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산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를 갖다가 요 산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산 사이에 이렇게 하나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는 HC고 NO고 NO2고 여기는 오존이고 이 노란색은 이름이 바로 이제 알데하이드 또는 알데히드라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왜 시간에 따라 이런 차이를 보이냐면 좀 잘못 그렸다 이거. 이거 따라 그리셨을 텐데 아직 안 그리셨죠? 수정.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일치해야 돼. 여기 그 선이 여기가 거의 이제 8시 6시부터 8시 이때 뭐죠? 아침 6시부터 8시 뭐죠? 도심지에서 우리 자동차 생활했을 때 출근 시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로 제가 NO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HC 나올 거고 엄청나게 배출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배출된 NO는 어떻게 돼요? NO2로 변하죠. 얘도 OH 라디칼이랑 만나면서 분해되면서 NO2로 변하죠. 그러니까 NO2의 농도가 올라가고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알데히드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과정으로도 알데히드는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 정도 만들어지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NO2가 없어지면서
오존이 발생되게 되는데 얘가 발생되려면 얘가 뭐에 의해서 쪼개져요? 햇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쪼개지고 최대로 쪼개질 때가 햇빛이 가장 많이 뜰 때죠. 그러니까 요 선을 갖다가 한 12시 정도 또는 뭐 1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퇴근 시간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그리면은 자,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는 이제 월말 카드에다 적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 게 여기 빈칸하고 이게 몇 번인지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요 그래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화학 스모그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